오늘 뭐 많은 분들이 약간의 좌절감 이런 걸 좀 맛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선거라는 게 그래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선거입니다. 그 뭐 최고위원 보궐선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작은 선거를 이번에 하게 된 건데 그 정청래 털레반 강점기 정청래 강점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크게 받다 보니까 이번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우리 친명 지지자분들이 너무 이제 몰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어쨌건 좀 정청래를 견제할 수 있는 정청래가 너무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난 이제 5개월여 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정청래 때문에 이제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목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최고위원회에서 친명들이 좀 다수가 돼서 정청래의 좀 난동을 좀 제압을 해줬으면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작은 선거였지만 이 데미지는 뭐 큰 선거 못지않은 뭐 그런 좀 데미지가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으로 지금 입당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해서 민주당에 입당하신 분들이 많아요. 당원이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당원들보다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 이제 입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님 믿고 민주당에 입당을 하다 보니 이 당내 정치에 대한 어떤 경험은 많이 부족하시죠. 많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신입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 입당을 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의 주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님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본인도 내가 변방사또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10년 이상 10년 넘게 민주당의 비주류였고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들 숫자가 하물며 경기도에서도 그게 이제 지난 총선 때인가요? 그 경기도에서도 20명이 채 안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본거지라고 얘기를 하는 경기도에서조차 친명 국회의원이 2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2번이나 연거푸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친명의 두께가 그렇게 두텁지 않아요.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걸 우리가 이제 극명하게 느낀 게 지난 이제 당대표 선거였던 거죠.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큰 표차로 패배를 하면서 여전히 이제 민주당 그 당원의 다수는 친문 성향의 그 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거고 이거를 지금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친노 친문이 20년 동안 민주당의 주류였잖아. 20년 동안. 그리고 아까 뭐 서두에 제가 유튜브 지역만 놓고 봐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지역만 놓고 봐도 김어준, 뭐 최욱이야,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냥 방송인의 위치지만은 그 팟빵이라는 그 매블쇼를 제작하는 회사죠. 여기는 뭐 친문 성향이 강한 데예요. 그리고 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하물며 이제 대형 유튜버들 중에 이재명 친명 유튜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동영인데 이동영 방송을 요즘에 보시면서 실망하시는 분들 많잖아. 결국 이동영도 한계가 있구나.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대형 유튜버들은
그야말로 김어준 하청 유튜버 수준으로 김어준 밑에 빌붙어가지고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게 스피커가 완전히 친문으로 일색화돼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뭐 친명 스피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개나 됩니까? 닦아놓고. 민주당의 뭐 친명 의원들 숫자가 뭐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의원들 이번에 뭐 그 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봐도 친명의 숫자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증가를 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스피커만 놓고 보면은 엄밀히 얘기해서 친명 스피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이 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뭐 이동영조차도 지금 친명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한 상황에, 심찌님 감기 얻는 나으세요 까왕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세 발의 피예요 지금, 세 발의 피. 우리끼리 모여서 맨날 이제 부흥회 하고 있지만은, 매일 부흥회를 10시만 되면 하고 있지만, 사실 닦아놓고 얘기해서 친명 유튜버 중에 제가 사이즈가 제일 큰 거 아니야. 구독자 5만에 뭐 동접 뭐 3, 4천 나오는 게 제가 제일 큰 채널이에요. 저보다 더 큰 친명 채널이 있습니까? 닦아놓고? 없잖아. 이게 현실인 거야, 이게 현실. 김어준은 20만, 30만 나오고, 김어준 밑에 이제 빌붙어 있는 애들 몇만씩은 다 나오잖아. 얘네들이 결국은 다 뭐, 친청은 없다. 뭐 정청래도 친명이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이게 잘 모르는 당원들 매일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김어준이 하루에 24시간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침 7시부터 김어준이 시작해가지고 김어준 끝나면은 그 체육 끝나면 김어준이 또 방송하는 게 3개잖아요 하루에. 홍사운 또 뭐 있습니까? 홍사운하고 한 명 더 있죠. 예. 하루에 주진우 뭐 이래가지고 하루에 뭐 3개씩 방송을 하죠. 거기에 이제 매불쇼 하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영이나 뭐 남천동, 요즘에 이제 남천동이 시청률이 많이 나오죠. 남천동이 한 5, 6만씩 나오는데, 뭐 남천동도 엄밀히 얘기해서 뭐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뭐 정청래의 문제에 대해서 뭐 지적하는 걸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친명 채널이라고 하는 데는 손가락에 다 꼽을 정도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소영세 상공인들이잖아. 소영세 채널들, 뭐 이른바 하바리 유튜버라고, 이동영이나 뭐 그 털레반들이 조롱을 하는데, 그 하바리 유튜버들 동접 다 해봐야 1만도 안 되는 이런 채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지금. 여러분 구도를 그렇게 보셔야 돼. 이게 현실인 거야. 그러니까 뭐 저하고 김어준의 시청률 차이가 친명과 친문의 사이즈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영이 누구죠? 김어준이 동접이 30만 뭐 20만 나온다 칩시다. 20만이잖아. 그리고 제가 한 뭐 3, 4천 되는 거잖아요. 그 뭐 100분의 1? 10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10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100대 1의 싸움.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열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장악했기 때문에 당원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왜 당원들이 저렇게 뭐 생각이 없냐, 무식한 거냐, 무지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당원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남겨주신 분들도 많은데, 아니 당원들이 민주당 돌아가는 소식을 어디서 얻습니까? 최한욱 TV를 진짜 20만 30만 막 본다면은 김어준 방송을 보는 숫자하고 최한욱 방송을 보는 숫자가 뭐 거의 비슷하다 이러면은 당원들이 양쪽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120만 조금 안 되는 이 당원들이 대부분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김어준 혹은 김어준 유사 채널, 그죠? 김어준하고 거의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유사 채널들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제대로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정치적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당원들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당원들은 정치적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아니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꽤 많이 있더라고. 예전에는 나 김어준 방송 봤는데 뭐 요즘에는 안 본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나마 뭐 어떻게 운이 좋았던 건지 여러분들의 성향이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최한욱 TV를 운 좋게 접하게 돼서 김어준이나 친문들, 빅스피커들이 보는 시각과 다른 시각을 접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이 정확도가 좀 높아진 거죠. 근데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잖아. 민주당이 이 지경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민주당 당원들의 절대 다수는 김어준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 왜곡된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채팅창을 보니까 오늘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걸 보고 막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좌절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응? 뭐 절대적 열세에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독립군, 독립군 수준인 거고, 일본은 관동군 몇백만이었잖아. 몇백만 관동 대군하고 독립군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어떻게 이깁니까? 쉽게 못 이기죠. 그러니까 20년, 30년 싸운 거잖아요. 독립군들이 조국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본은 뭐 100만 대군 막강하고 우리 독립군들은 진짜 한 줌도 안 되는데 그나마도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 안 되지. 지금 상황이 그러잖아요. 김어준은 100만 대군, 최한욱은 뭐 많아야 뭐 계백 5천 그것도 안 되잖아. 지금 5천 결사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절대적인 열세에서 우리가 민주당을 바꿔나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한 번에 못 이겨요, 절대. 근데 저는 많이 바뀌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한 3, 4년 됐는데 방송을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김어준이나 문재인은 어떻게 깝니까? 김어준 까면은 진짜 문재인, 김어준 까면은 거의 뭐 매장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뭐 대형 스피커들도 눈치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혹은 김어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뭐 이런 주류 유튜버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바꿔 나가는 거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을 해야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열세구나. 우리가 아직은 힘이 약하구나. 힘을 더 길러야 되겠다.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지. 이거 뭐 선거 한 번 지니까 무슨 나라 망한 것처럼, 그냥 뭐 좌절해가지고, 뭐 탈당을 하느니,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나약해가지고 독립운동 하겠어요? 일제로부터 해방되는데 30년 걸렸어, 30년. 제가 뭐 민주정부 30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 바뀌는데도 저는 30년은 걸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독립하는데 30년 걸린 것처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은 30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민주당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거 선거 한번 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고 민주당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뭐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절대적 스피커 열세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원들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선거 결과 일단 뉴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요. 좀 세부적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한병도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 대통령 후보 시절엔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새 최고위원엔 강득구 의원과 함께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선출돼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로 삼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기호 1번
한병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선 박정, 백혜련, 진성준, 한병도 의원이 출마해 4파전이 벌어졌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다수표를 얻은 한병도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한병도 의원은 책임이 무겁다며 일련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강득구 의원이 30.74%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고 이성윤 의원이 24.72%, 문정복 의원이 23.9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당심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 선택은 달랐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이성윤 의원이, 중앙위원회 표심에서는 강득구 의원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원팀을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내란 청산, 그리고 6.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당청청이 원팀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문 의원이 모두 당선되면서 정청래 체제의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은 지방선거 이후 올해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단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결과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부터 한번 살펴보죠.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삼선 한병도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한병도 의원은 뭐 친문 핵심이죠. 386 출신이고 386 운동권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무수석 등을 지내서 친문계 핵심 인사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이재명 또 당대표 시절에는 전략기획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또 상황실장이라는 또 중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문 성향이 이제 강한 건 맞는데 친명 성향도 강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중립적 인물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뭐 친청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또 뭐 친명이다 이렇게 또 단언할 수도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좀 통합적인 그런 원내대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좀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지금 명청 갈등이 많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좀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을 해서 이 갈등을 좀 최소화하면서 당정청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이 좀 화합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로 가기 위해서 좀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한병도 의원을 원내대표로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사실 애초에 예측을 하기에는 한병도가 좀 우세고 한병도가 좀 우세고 박정희 결선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정 한병도가 결선에 가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친명 쪽이 좀 박정 쪽으로 많이 쏠리면서 이게 이제 결선에서는 박정희 좀 우세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는데 야 이게 어떻게 1차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박정희 의원이.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예요. 인지도 문제. 박정희 의원 인지도가 사실은 우리 최한욱TV 이제 시청자분들이 민주당 또 친명 유권자들 중에서는 그 가장 핵심 지지층들이잖아.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박정희 의원에 대해서 방송으로 소개하기 전까지는 그 여러분들이 박정희 의원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여론조사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꼴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원 투표에서 좀 많이 밀렸던 거 아닌가. 박정희 의원이 그 백혜련 의원이 이제 결선을 간 걸 보니까 친문들이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백혜련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꼴찌였는데 우리 쪽에서 꼴찌란 얘기는
친문 쪽에서는 1등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성윤하고 백혜련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원 투표에서 백혜련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의원 투표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이고 4명의 후보가 아마 큰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 특히 이제 2, 3, 4위가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근데 백혜련 후보 쪽이 친문 성향의 당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예. 박정우 의원보다는 뭐 훨씬 높고 진성준 의원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혜련 쪽으로 좀 당원 투표 표가 좀 많이 나온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이제 결선에 진출해가지고 결국 이제 애초 목표했던 것과 이제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명 성향의 의원들은 결선 투표에서 당연히 한병도 쪽으로 쏠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결선에 이제 백혜련 한병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뭐 한병도가 되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병도 의원이 뭐 결국은 이제 원내대표가 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정청래 쪽 손을 완전히 들어주는 방향으로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약간 명문 성향, 그래서 당정청 간의 이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정도 중립적인 어떤 당 운영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병도 의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뭐 평가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중립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정우 의원은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하죠, 그죠? 원내대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조만간에 한번 인터뷰를 더 하든지 해가지고 인지도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저는 인터뷰를 뭐 박정우 의원이 하루 투표 하루를 앞두고 이제 밤늦게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차은옥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박정우 의원에게 이제 투표를 하실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조금 더 인지도를 쌓을 수 있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데를 나가는 게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뭐 유튜버 선거 앞두고 유튜브 한두 번 나간다고 해서 뭐 인지도가 쌓이는 건 아닙니다.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박정우 의원은 이번에 본인이 한번 잘 이렇게 성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이제 의정 활동을 그동안 뭐 열심히 해오시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뭐 평가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당원들의 이제 어떤 당원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성적인 좀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남은 5개월 동안 본인의 이제 모자란 부분을 많이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다음 원내대표 선거 때 박정우 의원 한 번 더 뭐 도전을 해봐야죠. 뭐 이렇게 된 거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더 한병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병도에게 한 번 더. 다음에 이제 박정우 의원이 남은 5개월 동안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가지고 다음에 도전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하실 때 원내대표로 역할을 뭐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더 분발해서 그냥 보궐선거 짧은 보궐선거니까요. 다음에는 이제 박정과 한병도의 뭐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다음 이제 복수전에는 꼭 승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세계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최종 결과 투표율은 40.57%니까 뭐 낮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말썽은 있었는데 이게 뭐 최고위원 선거에서 말썽이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최고위원의 이제 당원 투표는 이게 보궐선거라는 걸 감안을 하면은 뭐 40%면은 준수한 투표율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주목해서 볼 게 당원 숫자가 110만 117만 2,885명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그 당원 그 의견 조사한다고 그때
당원 수를 공개를 했는데 16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난 당대표 선거 때 120만 정도였는데 오히려 권리당원 숫자는 줄었어요, 지금. 권리당원 숫자가 오히려 줄었는데 지난 11월에 당원 투표한다고 정청래가 난리칠 때 1인 1표제 한다 난리쳤을 때는 그 16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40만에서 50만 정도의 당원이 10월 달에 폭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역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번에 이제 숫자로 확실히 확인이 된 거죠.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111만 117만 2천 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원 숫자가 줄었다, 권리당원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요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50%씩 반영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태 후보가 20.59%를 득표를 했어요. 근데 요걸 기계적으로 합치면 친명 쪽이 강득구 후보하고 이건태 후보를 합치면 50%가 넘어가죠. 51.43%. 51.43%예요. 요 숫자를 보면은. 그래서 전체 지지율의 총합, 득표율의 총합은 오히려 친명이 친청보다 많았다. 결과적으로 이건태 후보의 득표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략 투표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강득구 후보가 친문 당원들한테도 호감이 있어서 표를 더 받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25가 나왔어야 돼. 25로 딱 나눠졌으면은 우리가 이긴 거죠. 두 명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여기 문정복, 이성윤 같은 경우에 24.72, 문정복이 23.95, 거의 비슷하죠. 오히려 친청 쪽은 전략 투표가 된 거예요. 이거 묘하게 전략 투표가 되긴 됐는데 어쨌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친청 쪽은 전략 투표가 돼가지고 딱 반반씩 나눠져 버린 거야. 반반씩 딱 나눠져 버리니까 두 명이 당선이 돼버린 거죠. 근데 친청 쪽은 쏠려버렸어요. 강득구 의원 쪽으로 쏠려버려가지고 강득구 의원이 30.74%가 나오고 이건태 후보가 의원이 20.59%가 나와버리니까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4등으로 한 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만약에 전략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져가지고 반반씩 됐으면, 이게 반반씩 됐으면은 2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긴 거야. 과반이 넘었기 때문에. 이건태 강득구가 이기는 선거였는데 작전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 작전을. 친명 쪽에서는. 지금 답답합니다, 이게.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친명에. 아니, 반으로 정확히 나눴으면은 25로 해서 이기는 상황이잖아. 두 명이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표 분산을 잘못했다. 전략이 없었다. 전략의 부재다. 전략의 부재로 표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서 결국은 이건태 후보가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고요. 선거 인단별로 보시면은요, 이 문제예요.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 문제였는데 중앙위원들이 이 중앙위원들이 이 표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 물론 지금 강득구 의원이 중앙위원 득표에서 34.28%고 이건태 후보가 22.39%가 나왔는데 10% 정도가 더 높죠, 강득구 후보가. 그러면은 강득구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보시면은 27.20%가 나왔어요. 당원 투표에서 문정복을 이길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전략적으로, 근데 이게 1인 1표여서 1인 2표여가지고 사실 나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 중앙위원 중에 강득구 찍고
다 이건태를 찍었으면 되는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22.39%고 그러니까 강북구 이건태를 찍은 민주당 중앙위원은 22.39%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강북구 의원을 찍은 의원 중에 강북구 찍고 문정복 찍고 강북구 찍고 이성윤 찍고 그러니까 강북구 찍고 문정복 찍은 그 중앙위원들이 많았던 거 아닌가. 예.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여성 중앙위원들이 그렇게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은 것 같아요. 강북구 찍고 문정복 찍은 여성 중앙위원들이 좀 많았던 거 아닌가. 그러면서 강북구 후보가 중앙위원 표를 많이 받긴 했는데 이건태 후보 쪽으로 좀 힘이 덜 간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참 이게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중앙위원들도 1인 2표니까 뭐 이건태를 두 번을 찍을 수는 없잖아. 이건태를 두 번 찍을 수는 없으니 강북구 찍고 문정복 찍은 중앙위원들이 많았다라는 거. 이게 좀 아쉬운 결과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뭐 중앙위원은 애초부터 그래도 중앙위원회에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까 그 강북구 후보하고 강북구 후보와 이건태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은 중앙위원회에서 여기죠. 중앙위원회에서 강북구 이건태를 합치니까 50 몇 퍼센트인가요? 56%? 50한7% 나왔네요. 그죠? 여기서 57% 정도 나왔는데 조금 더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나온 만큼 나온 거죠. 57 나왔으면은 친명 쪽이 57이 나왔으면은 6대4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는 사실 나올 만큼 표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건태 후보 쪽으로 표가 완전히 쏠리지 못한 이게 좀 아쉬운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 중앙위원들한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원투표 결과예요. 당원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자, 이건태 후보하고 강북구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은 제가 오늘 이제 썸네일에 썼죠. 강북구 후보와 이건태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니까 당원투표의 경우만 보는 거예요. 그 전체 투표에서는 50%가 넘었는데 중앙위원회는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뭐 중앙위원회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원투표에서 지난 당대표 선거 때보다 어느 정도를 만회했는지 이걸 보면은 당심의 변화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명 후보들의 득표율이 45.99%예요. 친명 후보들, 즉 이건태 후보와 강북구 후보가 당원투표에서 득표를 한 게 45.99%다. 그 다음에 친청 후보들 문정복, 이성윤이 얻은 득표가 54.02%예요. 54.02%. 그러면 10%가 채 안 되죠. 그죠? 54% 대 46%.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54% 대 46%. 친청이 54, 친명이 46. 8% 차이가 났어요. 8%.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선전을 한 거다. 46대 54면은 많이 좁혔어요. 지난 당대표 선거하고 사실은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보궐선거를 대부분의 언론들이 친청 대 친명의 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청래를 찍은 사람들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를 찍은 사람들은 친청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친청 후보가 54%가 나왔는데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자 어느 정도 차이를 좁힌 건지 여러분 숫자로 한번 보시죠. 민주당 새 대표 정청래 당선 득표율 62%, 박찬대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총 득표율로 보면은
정청래가 62%였는데 그러니까 대의원과 당원 여론조사를 다 합친 거예요. 이거는 다 합친 게 62%였고 당원 투표로 보시면 자, 정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 권리당원 투표에서 66.48%였어요. 근데 이게 54%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8월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에게 투표했던 사람이 66.48%였는데 이번에 친청 후보들에게 투표한 사람이 54%였으니까요. 무려 8%가 지금 줄어든 거죠. 예. 8%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데이터를 박찬대 후보의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이게 두 명이니까 빼보면은 66.48% 그러니까 5% 잡죠. 65%니까 34.5% 예. 33.5%가 박찬대 후보가 당내 투표에서 받은 득표수예요. 득표율이에요. 33.5%.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후보가 33.5%를 득표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46%까지 늘어났어요. 46%로 늘어났어. 그러니까 대폭 늘어난 거죠. 지금 한 5개월 동안 정청래를 지지했던 당원들 중에 8%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격차가 없는 수준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중앙위원 표까지 합치게 되면은 오히려 친청수가 친명보다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선거 결과도 제가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민주당 그 당원들하고 중앙위원들은 이기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아까 그 데이터를 보여드린 대로 예. 최종 결과, 최종 합산 결과를 보시면 예. 여기 최종 합산 결과잖아요. 강득구 후보가 30.74. 그 다음에 이건태 후보가 20.59기 때문에 두 사람을 합치면 50%가 넘어가잖아. 이게 정확하게 반반으로 나눠졌으면은 친명이 이긴 선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중앙위원들이나 당원들은 친명 후보들에게 사실 손을 들어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1인 2표기 때문에 이게 좀 전략이 필요한 거죠. 예? 전략이 좀 필요했는데 그 전략이 좀 부재하다 보니 예,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5개월 사이에 저는 당심이 지금 많이 변했다라고 봅니다. 예?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쨌건 뭐 이건태 후보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의 절대적 열세였잖아요. 예, 스피커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예, 친청 쪽과 예, 경쟁을 하는 이런 이제 보궐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5개월 사이에 8%의 당원들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의 당원들이 이제 마음을 바꾼 거죠. 마음을 바꿔서 정청래를 찍었던 당원들 중에 4%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친명 후보들에게 투표를 했다. 그리고 전체 득표율만 따져보면은 친명 쪽이 오히려 더 우세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다음 원내대표 선거 예? 이번에는 뭐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중립 성향의 원내대표가 됐지만은 다음 원내대표 선거 때는 친명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당대표 선거는 지금도 팽팽한 거예요. 팽팽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가 나오면은 저는 6대4까지 이제 6대4까지 차이가 커질 거라고 봅니다. 6대4까지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당원대회 때는 친명 쪽이 승리할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그런 결과를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당원대회 때로는 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저는 보궐선거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뭐 친청 쪽이 승리를 했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가 지금 막 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예. 뭐 본인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걸 정청래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연임에 만약에 도전을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보여줬던 그런 폭주하는 양상으로 당을 이끌다가는 결국은 정청래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도 많이 좁혀졌습니다. 5개월 동안 많이 좁혀졌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는 친명 당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처럼 막 달리는 상황은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